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최근 홍범도 논란 관련해서 배우 조진웅 씨가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하며 한탄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조진웅 씨는 홍범도 장군과 인연이 있습니다. 영화 대장 김창수에서 김구 선생님 역할을 했고 영화 암살에서는 독립운동가로 출연했으며 특히 홍범도 장군의 유해 국내 봉안 과정을 국민 특사 자격으로 직접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진웅 배우는 이런 소회를 밝혔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뭉클했다. 그랬던 조진웅 배우가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혹은 어떤 질문이나 의구심과 논란으로 말미암아 회자되어 구설이 될 때 논제가 정확하고 보편, 타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정상 범주에서 논리 준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처참하다. 그러면서 이 논란을 일으킨 정부 여당을 향해서 배우답게 이렇게 방백했습니다. 질문의 발생자들이여, 진정 그대들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일구게 한 선조 선배들의 큰 뜻을 헤아려나 보았는가? 목숨을 담보로 지켜낸 이 땅에 우리는 당당하고 있는가? 이런 감정적 호소가 지금 이 시기에 마땅한 읍소인가? 난 가슴 아프지도 주먹으로 맨 땅을 치는 일도 술을 먹고 한탄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웃을란다. 어이가 없어서 웃을란다. 참 우퍼서 고개를 들 수 없어 웃을란다. 자, 이렇게 조진웅 배우가 한탄했고 이를 전한 뉴스토마토의 기자는 이와 같은 의견 기사를 함께 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담아낸 영화 봉오동 전투의 감독과 배우진들이 이번 논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그동안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홍범도 장군의 삶을 언급하면서 애국심을 강조했던 설민석 강사를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 중 누구도 그 심경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모두가 침묵을 택한 가운데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중문학의 최초로 입장을 밝힌 조진웅의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 침묵하는 순간 공범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범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라는 의견을 함께 올린 겁니다. 저 역시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목소리를 낸 조진웅 배우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독립운동에 나선 조진웅 배우의 용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관련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온 이래로 관련 회사의 주가는 폭등하고 전국 주유소의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 소금이 폭등한 것을 두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처럼 요소수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2달치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로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얘기로 읽혔고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한 유통업체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미리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요소수는 대란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수 대란은 없다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미 대란이라는 겁니다. 이전 정부 때처럼 언론들이 떠들지 않으니까 잘 체감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윤석열은 쓸데없이 대만 문제 언급하고 반중 정서 자극하고 멸공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한중일을 한일중이라고 표기하는 등 중국에게 큰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은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에게는 적대감을 드러내고 중국에게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저런 수가 뻔히 보이는 갈라치기가 과연 먹히겠습니까? 어쨌든 중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 우리를 압박하면 너희들만 손해야 라는 메시지를 한미일에 보내기 위해서 요소수와 같은 기초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기 전까지는 이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소수 대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라스뉴스! 오늘 KBS 시사 프로그램인 구충 시사국에서는 박정훈 대령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박정훈 대령은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분단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을 분단위로 기록한 일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KBS가 자세히 보도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전달되었던 사단장 지시사항에는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세트를 입고 작업을 하라.
방송 차량이 올 때 군 기본 자세 유지에 철저히 하라 라는 지시사항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임성근 사단장은 이 사건 전부터도 안전조치보다는 외부 시선을 의식한 지시, 즉 보여주기식 쇼잉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 2009년에도 임성근 사단장의 지휘 하에 작전에 투입되었던 한 부하가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실종되었던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는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되었고 최상병 사건과 똑같이 당시 파도가 높아서 해상 진입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의 지시로 진입했다가 사고가 났다. 하지만 이 사고로 임성근 당시 대대장이 지휘 책임을 진 게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임성근 사단장의 안전보다 홍보에 치중했던 그 지휘 스타일은 박정훈 대령의 일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7월 19일 7시경 임성근 사단장이 정훈 공보실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이후 8시 30분에 최상병이 속한 부대가 수색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공보활동을 강조하고 칭찬하니까 보여주기식 무리한 수색을 강행했다. 이런 정황으로 읽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9시 5분경 최상병이 현장에서 실종됩니다. 이후 7월 28일 박정훈 대령은 유가족에게 이를 설명했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을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는 수사 결과를 그 일지에 적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상부로부터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라, 갑자기 국회 설명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부에서도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에 만족했고 이 수사 결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자라는 당시의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7월 31일 11시경 대통령이 대통령 주간회의 중에 국방비서관 보고를 받고는 경로했다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보고 후에 분위기는 180도로 바뀌었고 윤석열 경로 4시간 후인 15시경에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사건 서류 보내라, 다 빼라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8월 1일에는 사령관이 호출을 당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자신의 발언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수사 외압이 생각보다 큽니다 라는 카톡을 받았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이첩을 위해서 현재 이동 중이다. 경찰 2천만이 해병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사 결과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대로 경찰에 넘기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을 통해서 인사조치해라, 수사를 하겠다,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경찰에 이첩시켰던 박정훈 대령은 끝내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경찰에 이첩되었던 그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를 회수했고 거기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처벌을 뺀 그 수사 결과를 경찰에 최종 이첩합니다. 그러면서 KBS는 박정훈 대령이 과거에 육사에 다니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군인으로 행동했다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군인 정신이 투철한 군인이 그 일지를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그 수사 결과를 뒤집으라고 화를 냈던 것은 사실이다.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정신이 윤석열을 잡을 것이다. 윤석열은 깜빵이야. 무조건 깜빵이야. 맞지?